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노력. 근데 꼭 외계 생명체만 찾아야 될까요? 외계 문명을 찾는 노력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행성을 찾아라. 구상성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메시지를 보내는 걸 제안했던 전파 천문학자 드레이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외계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많은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야, 실제로 우주는 가짜야, 나사가 만들어낸 홀로그램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외계의 존재,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찾을까요? 단순하게 사진으로 찰칵 찍는다고 해서 행성이 보인다 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주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렇게 빛나고 있는 별들은 찍겠다. 저런 거는 당연히 눈에 보이지. 근데 그거 말고요. 스스로 빛을 내고 있지 않은 행성들은 어떻게 보는 걸까요? 단순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먼 우주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볼까요? 먼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를 바라보면 태양은 보일 겁니다. 태양은 빛이 나니까, 밝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행성,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과연 보일까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찍을 수 없다, 행성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빛을 발산하는 별, 그런 별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화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아주 밝은 하나의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잘 생각해보면 태양 주변으로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서 무언가가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통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뒤로 돌고 나면 다시 한번 앞을 향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돈다, 규칙,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데, 빛나는 이런 별 말고 이 주변에 이런 행성이 있다는 걸 뭘로 판단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한번 3D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3D로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먼 태양계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태양은 보입니다. 빛나는 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보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야 보일 건데요. 일단 조금 가까이 있다라는 기준으로 이 빛나는 것 근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양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태양의 앞으로 행성들이 지나갑니다. 보셨나요? 지금 방금 수성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지나갈 때요, 빛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수성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큰 금성이 지나가면 빛은 더 가려지겠지요. 만약 더 큰 지구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완전히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 근처에 별들, 행성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한다면 그 힌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의 양입니다. 빛이 어떤 식으로 양이 나오게 되는지, 빛이 줄어들었다, 빛이 다시 증가했다, 저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의 감소라는 걸 가지고
빛나는 별 근처에 뭐가 지나갔다. 규칙적으로 빛을 감소시킨다. 아, 행성 하나 지나갔네. 또 지나가네?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건가? 아니야. 크기가 달라. 이런 식이겠죠. 자, 이 이야기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이 안에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녀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휙. 다음번에는 아주 작은 녀석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보실 건가요? 아, 되게 여러 개의 행성이 존재하나? 여러 개가 이 근처를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HD 139139는요, 이 모든 규칙을 다 깨버립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녀석은 외계 행성이다. 그것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데 특별한 기계적인 내용이 있어서 자기들이 원할 때는 열렸다가 불필요할 땐 닫는 것, 그런 불규칙한 행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외계 행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진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전하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이야기, 사실 되게 쉽게 생각해보면 별 주변에 돌고 있는 태양 때문에 빛이 한번 감소한다. 밝은 빛을 막는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그 규칙성을 찾아서 행성이 몇 개 있다를 유추한다.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내용이죠. 이걸 누가 했을까요? 지구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행성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케플러 망원경입니다. 2009년 3월 7일 케플러 우주선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되어서 외계 행성을 찾겠다라는 그 임무 하나로요, 2018년 10월까지 연료가 떨어지며 그 10년간의 우주 임무를 드디어 끝마쳤습니다. 10년 동안요, 놀라지 마십시오. 53만 506개의 항성, 즉 태양같이 빛을 내뿜는 행성들을 찾았습니다. 즉 별을 찾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휙휙 지나가는 녀석들. 야, 내가 빛나는 별을 하나 찍었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규칙적으로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 그걸로 2662개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10년간의 엄청난 성과였죠. 케플러는 외계 행성이 자신의 주변의 별을 맴돌면서 주기적으로 앞으로 가리는 증상을 정확한, 좀 있어 보이는 명칭으로는 트랜짓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밝기를 감소시킨다, 밝았다, 가렸다, 이 얘기인데요. 이 안에서 무엇을 판단했냐면 대부분 우주에 있는 거의 99.9%는 빛을 내는 녀석은 매우 크다. 태양처럼 엄청 큰데 거기 지나가는 행성들은 굉장히 작다. 빛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가려지는 비율은 0.1% 정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케플러는 잡아낸 겁니다. 놀라운 거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알아서 여기 행성이 하나 지나갔구나, 이런 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알아낸 게 되게 많거든요. 아니, 꼴랑 뭐 하나 지나간 그림자 가지고 또 뭘 아는데? 하나. 바로 이거랍니다. 큰 게 지나갔다, 작은 게 지나갔다. 지름을 합니다. 지나간 녀석이 겁나 커, 아니 겁나 작어. 이걸로 판단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뭐를 또 판단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것. 지나가는 행성의 모양 자체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모양으로 빛이 발산하는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딱 진입할 때 모양, 진입할 때 모양과 나갈 때 모양의 변화 가지고 이거 삼각형이네, 사각형이네, 원이네, 이런 모양까지도 판단이 됐던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잡았지요. 이걸 왜 알아내려고 했냐고요? 외계 행성 잡으려고요. 진짜입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태양계 혹은 다른 행성, 다른 은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사실 행성은 동그래야 되는데 동그랗지 않은 무언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면 이거 뭔가 외계 생명체 아니야?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토대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룬 케플러 망원경. 근데요, 여러분. 데이터가 아까 보셨죠? 빛나는 별만 53만 개, 지나가는 게 2600개. 이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니까 학자들끼리만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케플러가 남긴 유산이었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케플러가 찾아낸 그 패턴들, 그거를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 과학자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자원봉사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봉사들까지 함께해서 하나씩 찾아봤던 겁니다. 야, 이건 규칙적으로 지나가네. 여기는 뭔가 행성이 있나봐. 야, 여기는 규칙적으로 지나가네. 행성이 있나봐. 야, 여기는 규칙적으로 지나가네. 행성이 있나봐. 야, 이거 뭐야? 지구에서 35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에 있는 네임 HD 139139가 발견됩니다.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2018년 봄에 시민과학자 중 한 명이 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규칙성을 전부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의 천문학자 앤드류 벤더버그에게 저걸 문의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리고요, 앤드류 벤더버그는 뭐지? 하고 찾아봤다가 정말 놀란 겁니다. 케플러 망원경 데이터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특이한 녀석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87일 동안 확인해본 결과 총 28번의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28번에 사라진 거죠. 그러면 28개 행성이 지나갔나? 혹은 똑같은 녀석이면 28번 돌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 다른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불규칙의 표본이었습니다. 자, 정확히 아까 그래프의 모양대로 보여드리면 우리 지구로 따져볼까요? 태양이 있다. 지구가 돈다. 그러면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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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이죠. 비에 줄어드는 게 규칙적입니다. 수금, 지화, 목, 토까지 다 가보면 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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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졌다. 계속 돌다가 또 가려졌다. 그럼 앞에서 가려졌던 광도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됩니다. 똑같이 줄어들게 하는 녀석이 있으면 아, 얘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별의 밝기 변화 패턴은 신호가 아니다. 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잡음이다. 계속 지직지직거리듯이 별의 모양이 바뀐다. 즉,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요, 별 앞에 지나가고 있는 게 지 멋대로란 얘기입니다.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갔다가 훅, 훅, 훅 그냥 계속. 뭔지는 모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모양이 판단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인가? 동그라미는 아닌 것 같은데? 동그라미로 봐야 되나?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데? 모양으로도 판단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결국 세심한 재분석 끝에 벤더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성이 명백한 주기가 없는 경우는 최초다. 지금이 말이죠. 벤더버그와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프랑스 마르세유의 천체물리학 연구소 오스본 연구원은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약 10년간 케플러 망원경이 존재하는 동안 이런 종류의 별들을 다 관찰해봤고 확인해봤다. 그리고 우린 늘 규칙성을 찾았다. 근데 얜 주기가 없다. 아, 우주먼지? 쓰레기? 아닌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큰데? 이게 진짜 말이 되나? 태양만한 우주 쓰레기가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지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능성 하나. 연구진은 만약에 그 현상 자체가 원래 행성 자체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행성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말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행성이 28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이 도는 것처럼 28개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런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광도가 아까 보였던 곡선의 모양을 보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태양과 똑같은 크기 정도의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설은 아웃입니다.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천문학적 원인이 큰 행성이나 관측되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뭐 블랙홀 때문에 빨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빨아먹고 있다, 계속. 그래서 빛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근처에 있는 거구나, 빛을 빨아먹었다가 뱉었다가 빨아먹었다 뱉었다 하니까 규칙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요, 블랙홀도 주기성은 존재합니다. 아웃입니다. 이건 주기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세 번째. 그럼 이거 혹시 흑점 아니야? 자, 흑점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에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약 11년 주기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흑점이라는 게 되게 검은 점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빛의 양을 이만큼 줄인 것, 그리고 흑점도 규칙성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런 점들이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럼 뭘까요? 가능성 네 번째. 사실 이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HD 139139와 똑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상한 실루엣이 먼저 발생됐던 건 케플러가 2011년에 확인합니다. 천문학자가 그때도 똑같이 발견했는데 1280광년 떨어진 곳. 근데 그 안에 평균적으로 0.1%의 빛이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22%나 빛이 줄어드는 녀석을 찾게 됩니다. 보시면 노란색 부분 보이십니까? 빛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뭐지? 자, 만약에 22%의 빛이 감소하려면 태양으로만 따지더라도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 별도요, 다른 별들과 달리 밝기조차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불규칙적이었습니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물체다라고 확인을 했던 거죠. 1700명이 넘는 사람이 펀딩에 함께 투자해서 한화 1억 1000만 원으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 미스테리는 밝혀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태비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태비의 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측을 해봤다. 2개월 동안 찾아봤는데 총 4번 어두워지더라. 이것도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첫 번째 어두워지는 걸 LC, 두 번째 어두워지는 걸 세레스테, 세 번째를 스카라, 네 번째를 앙코르라고 부른다. 즉 규칙성을 찾았습니다. 물론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뭐 때문인가라고 확인해봤는데 결과는 먼지 구름이었습니다. 우주에 있는 먼지 구름이었단 얘기죠. 야, 그러면 HD 139139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다. 똑같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분명한 건 우주 먼지여도요, 떨어지는 광량 자체는 규칙적입니다. 훅 떨어지지만 규칙적으로 그만큼 22%씩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요. 그런데 HD 139139는 아닙니다. 떨어지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소행성 물이라고 해도, 먼지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가변적일 수는 없다. 저것과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5번째입니다. 벤더버그는 이 이야기를 주장하지만 논문에선 실제로 배제됐습니다. 이거 다이슨 구다. 어떤 얘기냐면
안에 빛을 발산하는 녀석이 있고 그 겉을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싸고 있으면서 그 인공 구조물이 필요할 때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예를 들면 우주 함선이 나간다. 나갈 때 열린다. 빛이 발산된다. 근데 다시 닫는다. 또 들어올 때 연다. 나가고 들어오는 건 규칙성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HD 139139는 처음으로 발견한 외계의 문명의 신호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나타난 적이 없으니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행성이 어떻게 발견될까요? 라는 과학적인 얘기였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빛이 나오고 줄어들고 나오고 줄어드는 건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우주에서 바라보는 무언가 소행성 고리가 있는 우주 먼지여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얘는 그게 다 다른 겁니다. 뭘까요? 그리고 그 모양도 이상합니다. 현재 결론은 이렇습니다. HD 139139는 현재 은하계에서 보기에 가장 신비로운 별이 맞다. 문제는 근데 현재 케플러 망원경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거든요. 허블 망원경은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사된 텔스 망원경도 관측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또다시 한번 민간에서 조사하는 것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특이한 천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불규칙이 우주에선 규칙일 수 있다. 한낱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규칙성. 아니면 처음 이런 게 발견된 것뿐이지 우주에는 이런 녀석들이 매우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천문학은요, 이해 못할 현상이 발견되면 외계인이다, 외계 문명이다라고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의 규칙을 깼다는 건 자연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니. 그래서 현재는 이 녀석을 외계 문명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상을 밝혀내야죠. 밝히면 우주 먼지라는 규칙성이 되는 것이고요. HD 139139는 풀지 못한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